안녕하세요. 오늘은 밴쿠버에 해가 지는 석양의 모습을 보면서 김민식 PD님의 블로그 공짜로 즐기는 세상에 있는 글 중에 부자들의 8가지 비밀이라는 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글을 읽고는 나중에 저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55의 나이에 저는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삽니다. 지금 저의 지출은 20대에 이루지 못했던 3가지 꿈과 관련이 있어요. 일단 저는 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짝수달마다 해외여행을 가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에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줄곧 저의 꿈은 세계 일주였어요. 하지만 20대에 장기 여행을 하고 오면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일단 꿈을 접고 직장부터 잡았어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 마음껏 여행을 다닙니다. 또 하나는 작가의 꿈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는데요. 아버지가 저를 의대 보낼 욕심에 이과를 선택하게 하셨고 의대 갈 성적이 안 나오자 그냥 공대를 보내셨어요. 이제 저는 은퇴를 했으니 어린 시절의 꿈에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예스24의 크레마 클럽과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면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습니다. 그래봤자 둘이 합해 한 달에 15,000원 정도지만요.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언제든 따로 주문해서 읽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글 쓰는 직업을 했다가 굶어 죽기 딱 좋다며 반대하셨는데요. 이제 굶어 죽을 걱정은 없기에 어릴 적 꿈에 다시 도전하고 있고요. 꿈을 위한 돈은 아끼지 않아요. 마지막은 자기관리입니다. 20대의 저는 초라한 외모로 컴플렉스가 심했어요. 아끼고 절약하느라 나를 꾸미는데 돈을 쓰지도 않았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이 20의 매력은 타고나는 운의 영향이 크지만 나이 50이 넘어서 매력적인 중년이 되는 것은 노력의 결과라고요. 매력적인 중년이 되기 위한 노력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개인 PT 레슨을 받으며 몸매를 가꾸고요. 모발 관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습니다. 100세 시대, 다시 젊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젊음의 활력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아끼고 싶지 않아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니 청춘의 삶을 다시 누리는 기분입니다. 저는 20대 시절보다 지금 더 행복해요. 경제적 고민이 없으니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나를 꾸미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돈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돈이 선물하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이런 재미를 이제 삼아 맛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돈을 아끼고 벌고 모으고 불리는 재미를 먼저 맛보았기에 가능한 이야기지요. 평범한 30명이 경제적 자유를 얻은 비밀을 다룬 돈의 태도라는 책이 있어요. 책의 저자 조나선 클레먼츠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30년 동안 돈의 본질을 탐구했고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 정보 웹사이트 험블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얻은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많은 글이 올라왔고요. 그들이 부를 이룬 방법은 다양했지만 그들에게는 돈의 태도와 부를 이룬 공통된 8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지요. 돈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의 태도를 모른다면 애써 쌓은 부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자신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돈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요. 돈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를 얻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근검 전략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비밀은 공들여 현명하게 선별한 주식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거나 재정적인 행운을 만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보다는 버는 소득보다 훨씬 적게 지출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저축 습관에 있었다. 생활비 지출이 적으면 좋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은퇴 후에도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지출이 적으니 소득에서 50% 이상을 저축할 수 있고요. 경제적 안정에 필요한 목표 금액을 상당히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검소한 생활을 통해 많은 돈을 모은 후 50세 생일이 다가오면서 직장 상사에게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상사가 다시 제안했어요. 완전히 은퇴하기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며 천천히 퇴직하면 어떻겠냐고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 덕분에 남는 시간에 원하는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막중한 업무를 맡으면서 느끼는 압박감도 없고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일하다 보니 자신의 일을 더 즐길 수 있다고요. 저는 고령화 시대에는 직장을 아예 그만두는 것보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택하고 덜 일하고 덜 버는 대신 여유롭게 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축에서 얻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었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나는 늘 저축했다. 대학 시절에는 어느 여름에 뉴욕에서 일하며 한 주에 $130를 벌었다. 생활비를 줄이려고 수리를 맡은 호텔 다락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잤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40를 내고 방 하나를 빌려 전기 풍로에 음식을 해 먹었다. 누아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생활이었지만 궁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나는 경험이 풍부했다. 이 대목에서 이 말을 칩니다. 20대의 나는 궁핍했던 게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쌓은 거구나. 평범한 사람 30명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비밀 8가지. 돈의 태도. 조너선 클레먼트 지움. 저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평범한 30명의 독특한 이야기에서 진짜 부를 이룰 수 있는 8가지 비밀을 압축해냅니다. 첫 번째, 돈의 태도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의 짠돌이 성씨는 자수성가하느라 근검 전략을 몸소 보여주신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거든요. 두 번째, 좋은 저축 습관은 부를 이루는 첫 번째 열쇠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이들은 절약하고 계속 저축해서 재축을 합니다. 세 번째, 단순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언제나 통한다. 정액 분할 투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추가로 갚는다. 퇴직연금 계좌에 최대 금액을 저축하고 인덱스 투자,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 손실이 결정되는 투자를 한다. 초보 투자자에게는 돈을 불리는 방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복잡한 전략을 따를 때보다는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투자 결과도 좋고 마음도 편하다. 네 번째, 개별 주식 투자보다 인덱스 투자를 선호한다. 많은 사람이 시장 평균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투자를 하는데요. 이 책에 사연을 올린 이들은 시장 평균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인덱스 투자를 투자 전략으로 삼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를 할 시간에 차라리 업무에 집중하고 투자는 인덱스 투자로 하는 편이 시간의 효율도 높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되었다면 천천히 꾸준히 나아간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 보통 수십 년이 걸립니다. 더뎌 보이지만 조금씩 모으고 불리다 보면 어느 순간 훅훅
돈이 늘어나는 게 보일 겁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작지만 현명한 결정들이 쌓여서 편안한 미래를 만들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6번째, 행운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경제적 성공에는 때로 외부의 힘이 작용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시장의 영향도 항상 고려해야 하고요. 결과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요. 7번째, 돈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자신이 돈에 부여한 의미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8번째, 어느 순간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모은 돈을 즐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결승선을 뒤로 미루는 삶의 끝에는 번아웃이 찾아올 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를 넘기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있어 결승선은 바로 나의 만족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독서, 여행,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어린 시절의 꿈을 하나 둘 이루어가는 중년으로 살아가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목표를 생각해 보시고 언젠가는 그 꿈을 다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이 김민식 PD의 공짜로 사는 세상 블로그에 있었던 글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김민식 PD는 제 친오빠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김민식, 지금은 작가죠. 김민식 작가의 글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요. 같이 컸거든요. 오빠의 블로그 글을 읽으며 문득 어렸을 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고 오빠와 저는 5살 차이가 나서 오빠가 밤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는 했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오빠에게 늘 얘기를 좀 더 해달라고 쪼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이렇게 커서 오빠에게 얘기를 좀 더 해달라고 조를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렇게 오빠의 책을 읽거나 블로그를 보거나 유튜브를 뒤져서 오빠의 강연을 그냥 들으면 되거든요. 어렸을 때처럼 오빠한테 내 우유 오빠 줄 테니까 그만큼 이야기를 좀 더 해줘 라고 거래를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오빠만큼이나 많이 받은 게 전데요. 저희 아버지는 오빠를 의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고 저는 그냥 제가 전업주부이길 바라셨어요. 늘 저에게 너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너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라고 하셨으니 저희 아버지의 저를 향한 목표는 반은 이루셨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업주부로 시집을 잘 간 것 같아 보였었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나의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던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꿈 중엔 라디오 DJ가 있었어요. 저는 그 밤에 이문세의 별밤이라든지 그런 라디오 DJ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꿈을 키워갔던 그 소녀 시절을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는 이 유튜브 공간이 저의 어렸을 적 꿈을 한 발짝 실현시켜주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50이 넘은 중년에는 남이 안 시켜주면 내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말 많은 기계 문명의 발달이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방송국에 취직하는 거 말고는 라디오 DJ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만의 라디오 DJ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오빠의 글을 읽어드리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제가 경제적 여유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돈 벌 걱정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오빠도 아주 짠돌이지만 저도 아주 짠순이로, 저희가 20대, 30대, 40대 때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참 감사하게도 저는 모은 돈으로 투자에 운이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자들의 8가지 비밀이, 제가 그만큼의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시간 부자라서 예, 충분히 와닿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주식 투자든 아주 안전하게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그중에 인덱스 투자도 있기 때문에 예, 더 이해가 가고 와닿았던 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축 습관을 들이셔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이 빨리 오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